네,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하락 마감했지만 지난 주말 뉴욕 증시처럼 약보합권 정도에서 낙폭을 묶어주었습니다. 외국인들 기관 동반 매도가 나오긴 했었는데요. 외국인들이 선물 쪽 매도 규모를 확연하게 줄이면서 베이시스를 호전시켜 결국 차익 중심의 프로그램 매수 우위를 이끈 것이 마지막 수급을 좀 개선시켜 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좀 부진했었던 중국 관련 섹터는 오늘 낙폭을 전혀 좁히지 못하고 추가로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좋았던 건설주들의 종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원달러 환율은 1140원대 위에서 마감된 듯합니다. 정확한 종가 환시장까지 체크하고 돌아올게요.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유럽 재정위기가 완화되고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쉬어가는 시장 분위기를 돌려놓을 만한 재료는 부족한 모습이었는데요. 3월 26일 월요일 마감장입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하락했습니다. 오늘 지수 상승 출발하면서 장중 2040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10시를 기점으로 하락 전환하면서 오후장도 약세장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0.38% 하락한 2019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시장에 대응을 했는데요. 기관을 통해서 오늘 2,800억 원이 넘는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외국인은 680억 원의 매도 우위 보이면서 거래 마쳤고요. 오늘 개인만이 저가 매수 행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역시 광보 합세로 출발하면서 오후장 상승세 보였는데 오전장도 상승세 보였는데요. 하지만 장중 하락 전환하면서 닷새째 약세장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77% 하락한 523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오늘 기관 220억 원이 넘는 매도 우위 보이면서 거래 마쳤네요. 이어서 환율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30전 하락한 1,135원에서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 1,134원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지만 코스피가 하락세로 돌아서고 또 북한 리스크가 커지면서 빠르게 반등했습니다. 오늘 수급상으로도 달러 매수 우위가 지속되면서 1,140원 선을 넘은 모습인데요. 오늘 환율은요. 전거래일보다 6원 30전 상승한 1,141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대 강세 보이면서 127만 5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포스코는 약보합권에서 마감했고요. 오늘 기아차가 유일하게 자동차 대표주 중에서도 선전했는데요. 기아차는 고유가로 소형차 출시가 기업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평가에 오늘 1%대 강세 보였습니다. 현대중공업도 0.79% 오르면서 32만 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LG화학은 반면에 5% 넘게 급락하면서 오늘 34만 8,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생명 약보합권에서 마감했고요. KB금융 오늘 0.34% 상승하면서 4만 3,6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0.14% 하락하면서 36,0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1%대 강세 보였고요. 반면에 서울반도체와 포스코 ICT 1%대 밀려나면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동선은 강보합권에서 오늘 33,7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SFA는 0.88%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오늘 골프존이 2% 넘게 밀려나면서 72,4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세장 속에서도 유통업과 건설업종이 선전했는데요. 건설주 살펴보겠습니다. 대형건설사의 1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에 오늘 건설주들이 견조한 흐름 보였습니다. 현대건설 1.21% 상승하면서 83,5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대우건설도 2.8%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GS건설과 두산건설, GS건설과 두산건설 그리고 현대산업 모두 1%대 강세 보였고요. 오늘 대림산업은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기계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 하락했는데요. 기계주 살펴보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2% 넘게 밀려나면서 21,8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YG원도 3% 넘게 밀려났고요. 쌍용 머티리얼 역시 3.43% 하락하면서 2,81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정유화학주들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하락했습니다. 정유화학주 살펴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2.93% 하락하면서 16만 5,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GS도 2% 넘게 밀려났고요. 금호석유 역시 3.74% 하락하면서 14만 1,5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오늘 LG그룹주들의 하락폭이 컸는데요. 문제점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LG화학은 배터리 분사설이 또다시 시장에 돌면서 오늘 주가가 하락했죠. 오늘 5% 넘게 급락하면서 34만 8,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LG전자는 휴대전화 부문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는 증권가 분석에 하락했습니다. 오늘 LG전자 3.74% 밀려났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중국의 LCD TV 패널 수입 관세 인상 가능성에 대한 부담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2.43% 밀려났네요. 반면에 유일하게 상승폭을 밝힌 LG U+는 나흘째 상승하면서 LTE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오늘 강보합권에서 6,9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해관보 정상회의를 맞아서 북한의 도발 리스크를 반영되면서 오늘 방산주들이 연일 강세 보였는데요. 방산주 살펴보겠습니다. 유니보 CNC는 6.83% 급등하면서 86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휴니드와 포메탈은 3%대 강세 보였고요. 퍼스텍 역시 4% 상승하면서 2,21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4.11 총선을 앞두고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SNS주들이 강세 보였는데요. 오늘과 내일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종가 3,090원에 마감했습니다. 인포뱅크와 이로원도 6%대 강세 보였고요. 오늘 가비아 3.45% 오르면서 6,6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음원 종량제 시행이 임박함에 따라서 오늘 음원 유통 관련주들이 강세 보였습니다. 소리바다는 11% 넘게 급등하면서 1,29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예당이 8% 넘게 급등했습니다. KT뮤직은 장 마감 가까이 하락 반전하면서 오늘 1.67% 밀려났고요. 로에는 5% 넘게 강세 보이면서 오늘 17,5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코스닥까지 그냥 약보합 정도로 끝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코스닥 차트 보니까 뭐 61선까지 깨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좀 안타까운데요. 여의도 쪽의 시각은 어떤지 확인해 볼까요? KTB 투자증권의 박석현 연구위원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장중 외국인들 선물 매매 변동성이 좀 컸던 날이었는데 그래도 종가상 코스피는 21선 부근까지는 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 국내 시장은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이 장중 약세를 극복하고 상승 반전되면 마감이 됐다는 점에 좀 주목이 되면서 일단 상승세로 출발을 했고요. 지수 상승폭은 코스피가 플러스 15포인트까지 장중 상승폭을 좀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이제 곧바로 약세로 반전이 되는 흐름을 보였고 장중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한 14포인트까지 코스피 낙폭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한 마이너스 7.6포인트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낙폭은 절반 수준 정도로 줄이며 마감이 됐긴 했지만 장중 변동성이 좀 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감은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좀 수급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 요인이 계속 작용을 하면서 특히 소재 관련주들 그리고 정유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한 점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 외국인 매매를 살펴보게 되면 순매도 규모가 700억 원 이상 기록이 되긴 했지만 매수하고 매도 규모 자체는 7천억 내지 한 8천억 정도로 높은 수준이 아니었고요. 따라서 외국인들이 본격적인 차익 실현을 한다든가 한국 시장을 이탈한다든가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보다는 최근에 어떤 글로벌 펀더멘털 모멘텀이 다소 좀 상대적으로는 둔화되면서 매수세 유입이 다소 조금 정체를 보이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는 지금 지속이 되고 있긴 하지만 점진적으로는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국 경제가 급격히 이제 성장률이 추락한다는 것 같은 부정적인 흐름이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조정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가격적인 조정 압력은 크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일단 조정 시 저점 매수 전략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사실상 많이 팔진 않아도 외국인들이 막판에 금요일 날도 사실 들어왔지. 지금 나흘 연속 판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중국도 뭐 경착륙까지는 아니지만 모멘텀을 이제 제공하는 쪽으로의 어떤 그 힘은 좀 완전히 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조정식 사라고 하셨는데 중국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계속해서 부진한 소재 섹터도 사는 대상에 포함시켜도 됩니까? 단기적으로는 소재 주식들이 특히 이제 철강이나 특히 이제 화학 주구 관련 주식들이 많이 이제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일단 그 어떤 설전매 매물이 좀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다소는 단기적으로는 접근하기가 지금 용이치는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중국 관련 주식들, 특히 이제 화학주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폭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 압력이 미칠 만큼 부진은 보이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물론 그 1분기 실적이 화학 주식들이 상당히 부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예상보다도 더 안 좋은 실적을 내놓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어닝 시즌에서 화학주의 어떤 실적 모멘텀 부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는 조심성을 좀 유지해야 할 필요성은 있긴 합니다. 근데 다만 화학 주들의 어떤 실적 전망, 실적 추이 역시 1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부터는 점진적인 개선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지속적인 약세 흐름을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는 바닥권 찾기 과정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도적 관점으로 봤을 때 중국적 모멘텀이 1분기 이후에 2분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주도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화학 주식들이 주도주로 나설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현재까지 놓고 봤을 때는 반등 정도 차원으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기는 아무래도 1분기 실적이 가시화되면서 시장의 노출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어느 정도는 시장 그 주가 추이를 좀 관망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등 정도는 누릴 수 있는 화학주. 그러나 매수 시점은 1분기 실적이 바닥인 걸 확인한 이후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위원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요 스튜디오에 직접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더 깊이 있고 구체적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청담금융센터에서 배승호 대리님이 나와주셨고요.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도 모셔봤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두 분이 특별히 준비해 오신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내일장 이슈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각국 경기 부양 공조 다시 시작되나? 그리고 두 번째, 국내 증시 추가 상승 여력 있다 없다. 세 번째, 북한 리스크 피해서 종목을 산다면. 네 번째, 돌고 도는 수단매 종착점은 과연 어느 섹터일지 이것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는 미국 쪽 지표, 특별히 주택 관련 지표가 쏟아진다고 해서 시작도 되기 전에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거의 다 부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주말에 나왔던 지표까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택 지표가 오늘 밤에도 또 나올 건데 기대감이 많이 엷어요. 이런 안 좋은 지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부양도 있을까요? 네, 일단은 경제 지표가 상당히 잘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저번 주 살펴보시면은 그 주택 지표들이 상당히 부진한, 예상보다는 부진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게다가 이제 중국의 PMI 추정치까지 이제 48.1로 상당히 안 좋게 나왔고요. 그 사이에 또 유로존 PMI까지 상당히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동안의 시장을 살펴보면은 그 강한 조정을 받기보다는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악화돼서 강한 조정을 받기보다는 그냥 기간 조정을 받는 수준에 멈췄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힌트는 아직까지 시장이 상당히 낙관적이고 유동성의 힘이 아직은 풍부하다. 게다가 추가로 유동성이 공급될 만한 경제 상황이 참여자들이 그 유동성이 공급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제 각국의 경제 지표가 안 나왔을 때는 그 상당 부분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근데 그 이후에 시장이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바로 시장 참여자들이 경제가 안 좋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경제 부양이 있겠네라고 이제 생각이 이어진 겁니다. 그다음에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액션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확산된 부분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나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많이 확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번 주에 중국 PMI가 이제
상당히 안 좋게 나왔을 때 중국 경기에 대한 그 기대감은 상당히 커졌는데요. 네. 그 이유를 찾아보면은 작년 11월에 PMI가 48로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2주 안에 중국이 이제 지준율을 50pp 인하를 2주 안에 했었고요. 그 다음에 유로존 PMI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을 때 그 ESN 기금 규모를 5천억에서 9,400억 유로까지 확대를 용인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독일 재무장관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로 QE3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부양 정책이 나오는 것과는 상관없이 상당히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번 주에 말씀드린 그린슈트라는 말처럼 네. 경제가 상당히 건강하게 새싹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새싹이 더욱 잘 클 수 있도록 그 영양제가 항시 대기 중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경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주식시장은 좋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좋게 나온다고 해서 그 주식시장이 하락하기보다는 뒤에는 영양제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부양시킬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영양제를 주지 않아도 그 경제는 상당히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제가 저번 주에 그 블랙스완의 저자인 그 나심 탈레브가 주식 보유만 인플레를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저번 주에 또 골드만삭스에서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그 레포트 내용을 보면은 그 주식 채권과 작별하고 주식을 사라라는 레포트 내용이었고요. 그 내용인즉은 이제 금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주식 가격은 상대적으로 많이 싸다. 그렇기 때문에 1974년 이후로 주식시장에 매수를 했을 때 가장 큰 상승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레포트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봐도 현재 주식시장이 경제 회복과 함께 가장 큰 상승을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과연 어떤 업종을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 하고 하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IT와 화학을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세계 경제의 두 축인 미국과 중국 이 두 나라가 결국에는 성장을 해야 그 글로벌 경제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그 전자 외에 IT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IT 부품주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화학주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고 오늘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저가 매수 기회를 활용해서 그 화학주들도 매수하는 기회로 활용했으면 그런 전략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급락에 대한 걱정 좀 접어도 좋겠네요. 뒤에 약국 있다, 은행 있다, 내 뒤에 돈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은 또 소비 우리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IT와 화학에 대한 대응법은 제가 잠시 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국내 증시 추가 상승 여력 있다 없다, 뭐 있기 없기 뭐 이렇게도 있고 싶네요. 근데 추가 상승 여력 앞서서 많은 분들이 이번 주까지도 기간 조정 혹은 이평선 약간 좀 깨지는 거 보니까 뭐 추가 하방도 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나마 좀 좋게 얘기하신 부분이 이번 주 후반 들어 윈도 드레싱으로 뭐 약간 상승 가능 요 정도인데 어느 쪽에 의견 갖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지금 리스크 요인이 지금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찌 보면 현금 확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중에 하나가 오늘 같은 시장도 이제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소폭의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유독 한국 시장만 또 꺾이고 말았습니다. 지금 뭐 거의 5일 연속으로 하락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지금 이 시장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거 제가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거 잘 들어보시고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시청자분들께 잘 판단하시고 투자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잘 많이들 뉴스 검색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OECD 지수 경기 선행 지수가 뭐 3개월 이상 상승하고 있다 이런 점인데 1, 2개월치 상승폭은 크게 뭐 염두에 두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변동폭이 워낙 심하기 때문인데 하지만 이제 3개월 이상의 이 상승폭을 보여줬다는 거는 아무래도 경기 자체가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기 자체는 좋아지고 있다 그런 모습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조금 더 이제 4개월, 5개월 이상까지 확대되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리나라 시장 자체, 지금 아까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지금 주가 자체가 여지없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4월 달에 이제 미사일 발사를 하게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옵션 선물 만기 시장에 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거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것까지 일단은 제외한다면은 시장 자체는 글로벌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좋다. 하지만은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 아직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현금하고 50% 항상 가져가시는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자, 빅스 지수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흔히 이제 공포 지수라고 말씀을 합니다. 변동성 지수인데 이 빅스 지수 자체가 지금 20이 아래로 가면 과매수 구간이고 40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과매도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상황에서 3월 23일까지 나온 빅스 지수 자체로 보면은 빅스 지수 자체가 15 수준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안정된 그 시장,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지금은 투자할 시기라고 보여지는 거죠. 옛날에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런 빅스지수 과거 지표를 보게 되면은 15 이후에 올라갈 급격하게 올라가는 가능성 그 차트가 많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5 이후에 바닥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30 이상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시장에 대한 빅스 지수 자체인 거고 아직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아직은 이 점이 아직 리스크 차원이 있기 때문에 확신하기는 이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시장 자체 글로벌 경기 자체가 뚜렷하게 회복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중국에서 약간의 좀 저조한 실적을 보이면서 저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 자체가 약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아직까지는 크게 리스크를 염두에 두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현 시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면은 일단은 무조건 현 시장 자체는 4월 중순까지는 현금 확보를 50% 이상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글로벌 시장 자체가 아직은 양호한 흐름이고 아까도 이제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또 글로벌 장세, 빅스주 자체를 보더라도 글로벌 시장에 지금 투자해야 되는 수준이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주식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또 리스크가 하나 나왔던 게 바로 펀드 환매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지금 펀드 환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지금 잘못된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펀드 환매 자체 흐름 자체 그 금액 자체가 다 어디로 이동하냐면 채권과 그 금으로 약간 이동하는 지금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왜 또다시 나중에 어차피 2000포인트를 이상해서 머물고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충분히 상승해서 2200까지 갈 그 타이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하기 때문에 또 4월 달에 있는 미사일 발사까지 또 불안하기 때문에 또 북한의 리스크가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지금 당장 멈추시고 그래야 일반 투자자들이 멈춰야지만 그 돈 자체가 회전을 해서 또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가를 다시 상승 흐름을 탄력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체에서 펀드 하면 당장 멈추시고 또 채권이나 금으로 투자하는 건 좋지만은 그 비중을 좀 현저하게 좀 줄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현금은 딱 50%만 가져가시고 나머지 종목은 과감하게 주식 투자하셔서 앞으로 이 시장 자체에서 글로벌 경기 상승폭을 따라가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이 또 못 따라갈 리가 없습니다. 더 이제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4월 중순까지는 좀 리스크가 있겠지만은 곧 많이들 그런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시고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현금 50% 확보하시고 지켜보시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딱 하나 걸리는 그 북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이슈 세 번째, 북한 리스크를 피해 종목을 산다면 지금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이 4월 15일, 그 주간을 맞아서 어딘가에 소위 미사일 쇼를 벌이겠다라는 것이 북한의 입장인데요. 이제 때마침 그때가 또 우리 옵션 만기까지. 네, 그래서 4월 12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예. 그래서 미사일 발사가 아마 4월 12일부터 4월 15일이나 하여튼 그 후 그 정도 수준에서 그 날짜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질 것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아무래도 이 미사일 발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큰 세력들이 이 기관들이나 이제 미국이나 이제 여러 이제 글로벌 세력들이 아무래도 한국 시장 자체를 또다시 흔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예전에도 천안함 사태도 마찬가지고 또 연평도 사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은 큰 폭의 단기적인 하락폭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미리 알았던 분도 있었지만은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좀 참고해 두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금 50% 말씀을 드리는데 만기일 이점으로 해서 시장이 굉장히 단기적으로 그 4월 12일쯤이나 4월 12일 전이나 후나 해서 단기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시기입니다. 일단 북한에서 왜 이렇게 지금 하지 말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꼭 강압적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자기들도 뭔가를 이걸로 인해서 끌어내야 됩니다. 지원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지원을 끌어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김정은 대표 체제로 인해서 이제 북한이란 나라가 아무래도 세계에서 주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리스크를 감소하고서라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건데 북한에서 위성이라고 하지만은 저도 의문스러운 게 과연 그 안에 위성이 들었을까 하는 좀 의문이 들고 또 아무래도
가장 크게 지금 뭐 연료를 담고 있는 부분이 지하 쪽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날아갈지도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자체를 좀 굉장히 좀 리스크 자체를 안고 가야 되는 시장이 좀 이 앞으로의 한 20일 안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라도 현금을 50% 확보해 두시고, 그렇다면 이제 또 나머지 종목은 현금 가지고 어떤 걸 사야 되냐. 제가 네네. 중요하게 보는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은 딱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IT 관련주로서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주식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쉬지 않고 올라갑니다. 지금 삼성전자 보고서가 나왔던 게 180만 원까지 간다, 이제 200만 원까지 간다 목표가 주가가 나왔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어제 보고서가 나온 게 이제 4만 원까지 간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시장을 이끌 종목 중에 하나인 IT 관련주로 해서 대형주로 본다면은 지금 살만한 게 솔직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밖에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는 이제 기아차가 굉장히 또 많이 눈에 띄는데, 지금 이제 고유가 관련해서 유가가 지금 굉장히 지금 들쑥날쑥하고 있는데, 고유가 관련한 시장에서는 기아차가 아무래도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금융 쪽으로는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크게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땐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금융주 관련해서는 제가 좀 뭐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리드코프라는 종목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KB금융도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여러 관련해서 일단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리드코프라는 종목이 좀 눈에 띄긴 하는데, KB금융 자체도 일단은 기관들의 그 매수세 자체가 현재 주가에서는 기관들의 매수 그 평균 단가가 현재 주가보다 좀 높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시지 말고 담으셔도 될 것 같고, 리드코프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시장이 큰 폭의 상승을 했을 때 아무래도 돈을 이제 되풀어가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점 관련해서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 자체는 딱 세 가지, 단기적으로도 이 세 가지를 주목해야 되는데, IT, 자동차, 금융 쪽, 이 세 가지 주식 종목을 주로 해가지고 편입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북한 리스크, 뭐 옵션 만기까지도 다 감안했을 때 볼만한 섹터는 IT, 자동차, 금융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곧바로 이슈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돌고 도는 순환매의 종착점, 너도 오르고 나도 한번 오르자. 이 끝은 과연 어느 섹터의 승리일까요? 배승호 대리님, 아까 IT와 화학 하셨는데, 김선우 대리님은 뭐 네. 아주 힘주어 IT, 자동차, 금융이래요. 네. 그러면은 IT만 겹치는 셈인데요. 네, 맞습니다. 뭐 자동차나 금융 업종도 현재는 이제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저는 일단은 화학주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를 부각시켜서 화학주가 좀 더 그 상승 폭이 넓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돌고 도는 순환매의 종착점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저번 주에 업계에 이제 재밌는 쪽지가 돌았습니다. 저희 흔히 찌라시라고 하는데요. 네. 그 아몰레드 장비주, IT 아몰레드 장비주들이 발주가 올해 사상 최대를 이룰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그 쪽지 내용은 그 1월 달에 IT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나왔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나왔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일날 IT 이제 장비 업체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날 금요일이니까 이제 금요일 날에도 화학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시장에 대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시장에 상당히 투자 아이디어가 부재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즉, 그 시장에 어떻게 하면 시장이 상승할까, 어떻게 하면 어떤 업종이 좋을까라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가 상당히 부재하기 때문에 다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반짝이는 투자 아이디어만 나와도 그쪽 업종으로 상당히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런 반짝이는 투자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다시 1월 초로 회귀하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IT와 화학 업종, 1월 달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던 업종인데요. 그 두 업종으로 그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IT는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면은 그렇게 큰 폭의 상승폭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이제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또 갱신할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디서 매출이 일어났고 어느 제품들이 그 가장 판매가 많이 되었는지가 나올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뭐 LG전자라든지 뭐 반도체 관련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관련 업종들이 같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근데 화학주 같은 경우는 그 1분기에 이제 1월에 강한 상승을 보였지만 2월 중순부터 해서 지속적인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실제로 이제 1분기에 실적이 좋지 않다. 왜냐하면 중국이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 중국 증시도 상당히 낮은 모습을 보였고 상승을 못하고 있고 부양책이 그 이후로 나오지도 않고 있고 네. 실제로 얘네들이 실적이 잘 나올 거 하는 우려심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실 그 LG화학
강한 하락을 보였는데요. 우리 배 대리님한테 전화 많이 왔을 것 같은데. 네, LG화학 문의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LG화학은 지속적으로 제 고객님들은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오늘 주요 핵심 하락 내용이 배터리 사업 분산은 사실 큰 이유가 아닙니다. 예. 그 이면에는 이제 1분기 실적 하락에 대한 우려, 그렇죠. 이 부분이 가장 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이제 배터리 사업부가 잘 안 되고 뭐 분사 얘기 나오니까 배터리 사업부 잘 안 좋겠구나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안 좋구나. 그다음에 화학 그 섹터 중에 화학 분야도 얘네들이 중국이 안 좋기 때문에 얘네도 안 좋겠구나. 그럼 전기 전자 소재도 뭐 얘네가 좋을까? 각 그 업종 파트별로 얘네가 이제 세 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 파트 모두 안 좋겠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4분기에 화학 업종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분기에 중국이 이제 1분기에 춘절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그 지준율 인하까지 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4분기보다는 1분기에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때 화학 업종 파트와 LG화학 화학 파트, 그다음에 업종 내에서 화학 업종이 4분기보다는 1분기에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에 좀 더 LG화학 말씀드리면은 네. 그 전기 전자 소재 파트 부분도 현재 그 유리 기판 쪽에 납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배터리 사업부에서 안 나온 부분을 전기전자 소재 업종에서 그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이 상당히 하락한 부분은 실제로 우려에 지나칠 뿐이고 오히려 이런 부분을 저가 매수 기회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좀 더 보시면은 분명히 이 두 섹터가 2050을 돌파하는 강한 그 원동력이 되는데 강한 두 업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왜냐하면 1분기에 그 1월에 제가 자꾸 1분기라고 말씀드리는데 1월에 그 강한 바닥을 찍으면서 상승했던 업종이 바로 IT와 화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T와 화학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IT와 화학에서만 매매를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전략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렇게 고꾸라지지 않았으면 최근에 어느 정도만 낙폭이 있었으면 IT하고 화학이 같이 쌍두마차로 2050을 만들어 주겠구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이렇게 별로 시장에 안 빠졌는데 화학주가 주도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전화 연결했었던 박석형 애널리스트 얘기처럼 정말 약간의 반등 정도 역할밖에 화학은 이제 못하는 것이 아닌가. 예, 뭐 그런 우려감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가총액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화학 업종이 이제 우리나라 시가총액에 차지하는 그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작년 4분기와 그다음에 어제까지 데이터를 보시면은 시가총액 상당히 밑단에 가 있으니까 저가에 가 있는 부분이죠. 그런 모습은 상당히 상당히 싸져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등으로 나올지 아니면은 강한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분기보다는 1분기에 실적이 잘 나올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 강한 상승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제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1분기에 이제 턴 어라운드를 하더라도 2분기에 과연 폭발적인 상승을 할까 그 부분인데 회복이 늦어질까 봐. 그렇죠. 그 예. 부분이 이제 강한 우려심이 이제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인데 저는 이제 생각하기에 이제 이번 PMI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화학 업종에 좀 더 수혜를 주는 그런 부분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지금 화학주 때문에 너무 지긋지긋하다 하시는 분들, 뭐 LG 화학만 단적으로 봐도 좀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그 화학 업종에 대해서 이제 많은 상담을 했는데요. 예. 제가 기존에 이제 LG화학을 추천해 드렸던 분들은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를 시켰기 때문에 실제로 아직 손절 라인까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파신다는 걸로 파시지 마시고 지금 파셔봤자 뭐 흔히 말하는 바닥에 지지는 꼴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추가로 매수를 해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팔 필요가 없고요. 실제로 이제 추가 매수를 하는 모습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도 오늘은 이제 지났으니까 내일 모레 해서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화학주 대표주 LG화학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매도 타이밍 절대 아니고 추가 매수하거나 혹은 분할 매수 들어가야 될 때다. 우리 김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아까 화학주는 얘기 안 하셨던 분으로서 궁금하네요, 의견. 네, 일단은 저는 화학을 제쳐놓은 사람입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일단 시장 자체 원가 자체도 원재료 가격 자체도 크게 막
좋거나 나쁘거나 하는 상태가 아니고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보자면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수급 자체가 일단 화학주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 전혀 안 보입니다. 지금 수급이 몰리는 거는 지금 주가 자체를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 자체는 IT 관련주들입니다. IT 관련주에서 특히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 이쪽 관련해가지고 그나마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화학은 아직까지는 좀 너무 수급이 얕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매수는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고 일단 4월 초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4월 초까지, 3월 말까지나 4월 초까지는 좀 보고 나서 실적 보고 나서. 네, 실적 확실히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뭐 기관들의 평균 단가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안전할 수도 있다고 말은 하지만 더 빠질 가망성도 51% 이상 되기 때문에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일단은 관망하는 자세. 근데 만약에 추가 매수를 들어가고 싶으시다면은 화학은 아닌 것 같고요. IT 쪽으로 차라리 하이닉스, 삼성전자 사시는 게 낫습니다. 예. 아이고, 예, 저기 배대리님, 네. 예, 듣고 한 말씀. 아직은 아니라는데 또 어떻게? 뭐 분명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급 공백이 생긴 건 확실하고요. 네. 분명히 이제 외국인이 이제 1130원이 넘어가면서 비차익 매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수급의 공백이 생기면서 화학주들의 수급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기관이 됐는데요. 기관이 이제 펀드 환매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화학주를 먼저 이제 두들겨 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제가 벌써 한 2, 3주 전부터 화학주로 얘기 드렸는데요. 그때부터 슬금슬금 빠진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 수준까지 왔을 때 그 기관들이 펀드 환매가 있다고 해서 화학주를 더 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부분이 이제 다시 한번 그게 이제 수급이 좀만 돌아서면은 바로 급격하게 수급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수급이 이제 비어있는 섹터가 화학 업종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돌고 중국 경기가 조금이라도 회복되는 모습이 보이면은 기관들 그다음에 외국인 비차익 매수가 화학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배대리님 다음 주에 오셨을 때는 화학주 막 많이 웃고 있겠죠? 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하시기보다 자신하셔야 되는데, 예, 저는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좀 많이 물려 계신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자, 그래요. 약간의 시점에 또 차이도 있었고 다양한 의견들까지 받아봤는데요. 이 두 분의 전문가들 내일 어떤 종목을 사면 괜찮다고 하는지, 내일 어떤 전략을 펴라고 하는지 본격적인 내일장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화학주 얘기를 좀 길게 해주신 우리 배대리님의 내일장 전략 궁금한데요. 일단 상승 쪽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번 주 상승하는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물론 상당히 다양한 변수가 이번 주에는 도사리고 있습니다. 일단 저번 주 리뷰해드리면은 이제 미국 경기와 함께 실적 호전이 될 만한 업종에 주목하자고 말씀드렸는데요. 시장이 저는 이제 슬금슬금 상승할 거라는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 이제 주택 지표가 상당히 안 나오면서 조금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환율이 저항선이었던 1130원을 넘어서 오늘 1140원까지 넘어섰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국인의 비차익 매수를 주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은 박스권 흐름을 보였던 모습이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이번 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요. 오늘 이제 음봉이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시장이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고 말씀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주봉을 보시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지지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좀 더 월봉으로 가시면은 저는 이제 이번 달은 이제 양선 월봉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이번 주에 돌아서면서 양선 월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면은 이번 주 이제 오늘하고 내일 해관보 정상회의 관련해서 네. 북한 이슈가 나올 수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외국인이 선물을 강하게 10시쯤에 강하게 매도하면서 이제 북한이 미사일 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루머까지 돌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고 이미 한 2, 3주 전에 북한에서 이제 김정일 생신 탄생을 해서 이제 미사일 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 그런 부분이 영향을 주더라도 이 부분은 저가 매수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주에 이제 각주의 제조업, 미국의 각주의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버냉키 의장의 이제 코멘트가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QE3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지 또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 지표들도 상당히 많이
그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소비자 기대 지수 발표되고요. 금요일 날 한국의 GDP 결과, 그다음에 산업 생산 등 이게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되고 미국 역시 오늘 기존 주택 판매, 그다음에 이번 주 내구재 소비, 그다음에 이번 달 중순에 나왔던 소비자 신뢰 지수의 확정치가 이번 달 말에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상당히 많은 경제 지표와 많은 이슈가 공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게다가 이번 주가 이제 1분기 말이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까지 있고요. 거기다 1분기 말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지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냐, 즉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부양책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다음 윈도우 드레싱을 통해서 그 기관들이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뭔가의 액션이 취할 것이고, 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시장 상승에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그 환율 부분이 1140원까지 오르긴 했지만 점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비차익 매수세까지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오늘의 하락이 저는 이제 휩소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속임수가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설사 내일 좀 더 하락하더라도 적극적인 매수에 동참을 해서 이번 달 말, 그러니까 이번 주말, 이번 달 말까지 좀 상승하는 모습에 같이 편승해서 올라갔으면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2050을 노려볼 만한 주라는 이제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요. 정말 달력 바뀌기 전에 2050 좀 제대로 안착하고 새 달력을 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3월 주란 말이죠. 김 대표님은 어떻게 2050을 좀 넘어서고 4월 달 맞을 수 있다 보세요? 일단 예상은 하는 거지만 예. 크게 일단 기대는 하지 마셔야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 일단 큰 리스크 자체가 있기 때문이고, 가장 또 중요하게 이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시장 자체가 글로벌 이슈가 아무리 간다고 해도 우리나라라는 그 지정학적 리스크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로 인해서 현금 50% 확보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3월달 장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3월 중순부터 해서 4월 중순까지 실적 위주의 굉장히 중요한 장세이기 때문에 절대로 편입을 하실 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은 절대 편입하지 마시고,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너무 움직임이 심한 종목들은 되도록이면 피하시고 그 편입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100% 이미 다 들어가 계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좀 안전하게 각 종목별로 한 10에서 20% 정도는 좀 빠져 나오셔서 현금 확보해 두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배대리님 아까 조금 빠지면 빠질수록 사면 좋겠다 하셨는데 1순위는 역시 IT와 차겠고요. 차순위는 뭘까요? 차순위로는 이제 건설주 쪽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건설주들이 오늘도 이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부분들이 이제 1분기에 미뤄졌던 해외 프로젝트 발주 건들이 2분기에 좀 더 몰리고 그런 것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상당히 기대감이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건설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 쪽으로도 이제 IT, 화학, 그다음에 건설주, 그다음에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자동차 부품주들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배대리님 포트에는 이미 IT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화학주도 몇몇 들어있고, 뭐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 종목도 있는데, 오늘 뭐 새롭게 편입하실 종목 있나요? 아니요, 저희가 오늘은 이제 새로운 종목을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가져오지 않은 이유는 이제 일단 포트폴리오 내에 이제 포트가 어느 정도 차여 있는 상태고요. 이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선정한 종목이 이제 목표 개월이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인데 어느 정도 수익 상승이 있을 때까지는 조금 보유하는 전략을 가져가고 싶고요. 그 전까지 이제 어느 부분이 이제 어느 그런 기업들의 어느 이상이 생기거나 그런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체크된 부분에서 이상이 없다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보유해서 홀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우리 배승호 대리님 포트 보고 AS 차근차근 받겠습니다. 그에 앞서 김선윤 대표님은 오늘 한 종목 들고 나오셨다면서요? 예,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너무 이제 시장 자체를 보기보다는 좀 작긴 하지만 또 실적이 굉장히 탄탄한 종목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이 한광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250억 수준입니다. 크지는 않은데 일단 실적 자체가 2010년 대비해서 2011년 실적으로 보자면은 영업이익률이 270% 이상 상승을 했고, 단기 순이익 자체도 42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일단 전체적으로 매출 자체가 3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이제 퍼를 따지면은 작년 퍼가 이제 6.5 정도고요. 올해 이제 2012년 예상 퍼를 따지면 퍼가 5밖에 안 되는 그런 저평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나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중요하게 보는 몇 가지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은 레이저 가공 업체 중에서 현재 국내 1위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5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또 기계 관련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중국 시장과 더불어 스위스, 유럽, 미국 전체적인 시장 자체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또 해외 매출 비중 자체가 또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 주가 자체는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가에서 매수하신다면 충분히 수익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재미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제 바로 이제 뭐 방어하는 측면인데, 주가 자체 만약에 이제 이 종목, 한강이라는 종목을 누가 적대적으로 M&A를 하게 된다면은 대표이사와 그리고 임원들에게 50억씩 주게끔 하는 그 정기 주주 총회를 위해서 그 발의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일단 대주주 지분 자체가 20%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시고 가져가시면 좋겠고, 아무래도 경영권 싸움이 있을 가능성이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은 상승폭이 조만간에 큰 폭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점 염두에 두시고 오늘 한 1,450원 아래에서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2,000원 잡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차트를 좀 보면서 아주 짧게 가격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예, 말씀드린 제 차트 잠깐 잡아주시면 지금 한강이라는 종목이 지금 굉장히 한 2달 정도 가까이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21선 위 아래에서 왔다 갔다 놀면서 지금 움직이는 모습인데, 지금 한번 지난주쯤에 큰 폭으로 한번 상승을 한 다음에 5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지금 크게 염두될 부분은 아니고, 지금 오히려 매수 시점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충분히 매수하셔서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매수하시고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아주 짧게 보더라도 1,600원 수준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염두에 두신다면은 지금 수준에서 내일 아침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하셔서 수익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광 내일 시초가 매수 얘기하셨습니다. 김선인 대표님 오늘 뉴 관심 종목이었고요. 배대리님 기존 포트 열어볼까요 이제? 자, 효자노릇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KPX 화인케미칼 이외에 서울반도체, SKC, 현대글로비스 종목이 참 다양한 섹터에 걸쳐 있었습니다. 자, 서울반도체가 25,000원, 26,000원 좁은 박스권에 수익이 크게는 안 나는 상황인데 오늘 SKC하고 현대글로비스가 4%씩 크게 밀리면서 수익이 조금 안 좋아진 감이 있습니다. KPX 화인케미칼은 독보적으로 수익이 좋은데 목표가를 올리시겠다고요? 네, 목표가 상향했습니다. 목표가 상향 이유는요, 화동 지역의 TDI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단순 비교긴 하지만요, 그런 단순 비교를 해봤을 시에는 그 4만 원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현재 화동 TDI 가격을 그 접목시켜봤을 때 4만 원까지는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조금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간 조정이 끝나면은 다시 한번 상승을 통해서 4만 원 목표가 도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종목, 오늘 많이 하락했던 현대글로비스 한번 보시면은 글로비스 상승을 아주 예쁘게 잘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매수를 했었는데요. 매수를 하고 쌍바닥 찍고 이만큼 또 이렇게 올라온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정은 상당히 당연한 가격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의 조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모습 보여질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SKC 보시면은 이제 금요일에 상승했다 오늘 다시 하락폭, 상승폭을 반납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쌍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AS 들어봤습니다. KPX 화인케미칼 목표가 4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 김선인 대표, 배승호 대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밤 미국의 주택지표 나옵니다. 2월 잠정주택 판매라고 하는데 체크 꼭 한번 해보시고요. 설경제TV가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와 함께 강연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날짜가 거의 다 다가왔어요. 아래쪽 내용 참고하시고 많은 참여와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